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 시간 잊혀진 지혜와 신비로운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하루를 넘어 깊은 의미와 강력한 기운이 잠재된 특별한 날을 탐험할 것입니다. 바로 9월 13일, 양력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음력으로는 7월 21일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이름 없는 수많은 날 중 하나일지 모르지만 옛 선조들은 이 날을 숨겨진 기운의 날이라 부르며 조심스러운 경외심을 표했습니다. 가을의 문턱에서 여름의 흔적이 서서히 걷히고 새로운 계절의 기운이 땅과 하늘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는 시기. 눈에 보이지 않는 운명의 실타래가 교차하며 우리의 삶에 미묘하지만 깊은 영향을 미치는 순간들이 바로 이때 시작됩니다. 이 날을 이해하는 자만이 다가올 계절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은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 날에 깃든 영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왜 우리 선조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했는지 그 숨겨진 이유를 파헤쳐 볼 것입니다. 이 시기는 농경사회에서 여름 동안의 노동을 마무리하고 수확을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때문에 자연의 변화에 대한 민감한 관찰과 더불어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 대한 깊은 믿음이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있었죠. 이날은 특정 신이나 종교적 의례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한국 전통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조상신, 토지신, 그리고 집안의 수호신들에게 조용히 감사하고 앞날의 평안을 기원하는 작은 의식들이 행해지곤 했습니다. 특히 음력 7월은 망자의 혼이 이승과 저승을 오간다고 믿었던 백중 음력 7월 15일이 있었던 달이기에 그 기운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고 남아있어 영적인 감수성이 더욱 예민해지는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날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집안의 평화를 지킴으로써 다가올 가을의 풍요와 겨울의 안녕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이는 특정 종교를 넘어선 삶과 자연, 그리고 영적인 존재들 사이에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했던 우리 민족의 뿌리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숨겨진 기운의 날에 얽힌 공식적인 신화나 특정 성인의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래전 한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통해 이 날의 의미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깊은 산골 마을, 달물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는 김할머니라는 지혜로운 어르신이 살고 계셨습니다. 김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계절의 예언자로 통했습니다. 그녀는 하늘의 구름 한 조각, 바람의 속삭임 하나에서도 다가올 계절의 징후와 땅의 기운을 읽어낼 수 있었죠. 특히 음력 7월 21일이 되면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욱 조용하고 신중해지셨습니다. 어느 해 여름 유난히 길고 뜨거운 장마가 이어졌습니다. 농작물은 물에 잠기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장마가 그치고 음력 7월 21일이 다가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지친 몸으로 그저 비가 그친 것에 안도할 뿐 김할머니처럼 하늘의 기운을 살피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그날 아침 김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이른 새벽에 일어나 뒷산 약수터로 향했습니다. 약수터 물을 길어 작은 항아리에 담고 햇살이 막 스며들기 시작하는 동쪽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내려와 집집마다 방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숨겨진 기운의 날이니라. 비록 비는 그쳤으나 땅의 기운이 아직 어지러워. 이 날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 들지 말고 마음을 가라앉히며 집안을 정갈히 하는데 힘쓰거라. 그리고 저녁에는 작은 등불을 켜고 조상님들께 안녕을 구하렴. 사소한 다툼이나 큰 소리는 피하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특히 서쪽 하늘에 구름 한 점이라도 보이면 곧 찬바람이 불어 닥칠 징조이니 겨울 옷을 미리 꺼내두고 곡식들을 잘 말려두어야 한다. 하지만 마을 청년 중 돌쇠라는 친구는 할머니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마로 늦어진 논밭 일을 서둘러 만회하겠다며 이날 새로운 논을 개간하고 씨앗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할머니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삽질을 하고 괭이질을 했습니다. 이웃들과 작은 마찰이 생겨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김할머니는 서쪽 하늘에 드리운 희미한 구름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과로와 마음속의 불안감 때문인지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그의 꿈속에는 온통 진흙탕이 된 논밭과 서늘한 바람이 휘몰아치는 황량한 들판이 나타났습니다. 꿈에서 깨어나서도 몸은 청은망은 무겁고 마음은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전날까지 따뜻했던 날씨가 갑자기 돌변하여 서늘한 바람이 불고 예상치 못한 이른 서리가 내린 것입니다. 늦더위는커녕 갑작스레 찾아온 추위에 마을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돌쇠가 새로 심었던 씨앗들은 서리에 얼어붙어 싹을 틔우지 못했고 그가 서둘러 개간했던 논은 다시 진흙탕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이웃과의 작은 마찰은 오해를 불러일으켜 결국 큰 다툼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반면 김할머니의 말을 듣고 집안을 정갈이하고 조용히 가을을 맞이했던 이들은 이른 서리에도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미리 곡식을 말리고 겨울을 준비한 덕분이었죠. 그들은 조상께 감사하고 마음을 다스린 덕분에 평온한 가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김할머니의 지혜와 숨겨진 기운의 날에 대한 가르침을 더욱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날은 눈에 보이는 큰 사건이 일어나는 날이 아니라 자연과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미묘한 신뢰귀 기울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올 계절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날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숨겨진 기운의 날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운명의 징조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날씨와 관련된 징조입니다. 맑고 푸른 하늘. 만약 이날 하늘이 한 점 구름 없이 맑고 푸르다면 이는 다가올 가을이 풍요롭고 평온할 것을 예고합니다. 농작물이 잘 익고 가정의 평화가 깃들 것이라는 좋은 징조입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 예측할 수 없이 짧은 소나기가 지나간다면 이는 당신의 삶에 작은 난관이 닥칠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이 소나기처럼 문제 또한 빠르게 지나갈 것입니다. 서쪽에서 부는 강한 바람. 서쪽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온다면 이는 곧 찬 기운이 다가와 날씨가 급변하고 겨울이 일찍 찾아올 수 있음을 경고하는 신호입니다. 월동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현명합니다. 동물들의 이상 행동. 새들이 평소보다 낮게 날거나 곤충들이 갑자기 숨어버리는 등의 이상 행동을 보인다면 이는 단순한 날씨 변화뿐 아니라 미묘한 영적인 경고일 수 있습니다. 주변의 작은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잎이 일찍 떨어지기 시작하면, 나무잎이 평소보다 일찍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목격한다면 이는 이른 서리가 오거나 다가올 계절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징조입니다. 아침 일찍 거미줄을 많이 치면, 만약 이날 아침 일찍 집 주변이나 마당에 거미들이 거미줄을 많이 쳐놓은 것을 본다면 이는 행운과 바쁜 하루가 될 것을 의미합니다. 예상치 못한 소식이나 성과를 기대해도 좋습니다. 둘째, 가정과 재물에 관한 징조입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쉽게 찾으면, 오랫동안 찾지 못했던 물건을 이날 우연히 쉽게 찾게 된다면 이는 막혔던 운이 풀리고 행운이 다시 돌아오는 징조로 해석됩니다. 새가 집에 들어왔다가 안전하게 나가면, 새가 실수로 집 안으로 들어왔다가 무사히 밖으로 나간다면 이는 예상치 못한 좋은 소식이나 귀한 손님이 찾아올 것을 예고합니다. 그러나 새를 가두거나 해치면 불운이 따릅니다. 집안에
갑자기 스산한 기운이 돌면, 특별한 이유 없이 집안에 갑자기 찬 기운이나 스산함이 느껴진다면 이는 불안정한 영혼의 존재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묵념하거나 맑은 물을 떠놓고 집안을 정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돈을 떨어뜨리면, 이날 돈을 떨어뜨리거나 잃어버리는 것은 재물 손실을 암시하는 불운한 징조입니다. 이날은 재정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삼가십시오. 이날 밤 꾸는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운명의 비밀을 담은 메시지입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꿈. 깨끗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꿈을 꾼다면 이는 당신의 감정적인 상태가 명확해지고 건강 또한 호전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을 징조입니다. 통제된 불이 따뜻하게 타오르는 꿈. 격렬하지 않고 따뜻하게 타오르는 불을 꿈꾼다면 이는 당신의 열정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불이 너무 거세지거나 통제 불능이 되면 야망으로 인해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조상님이 나타나는 꿈.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 별다른 말씀 없이 온화하게 미소 짓거나 무언가를 가리킨다면 이는 조상님의 보호와 지도를 의미합니다. 조용히 그들의 미묘한 메시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가 빠지는 꿈. 이는 일반적으로 불안, 상실이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냅니다. 다가올 변화에 대한 두려움에 맞서고 용기를 낼 필요가 있다는 무의식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꿈.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꿈은 당신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높은 열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실에서의 제약을 벗어나고 싶은 강한 욕망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숨겨진 기운의 날에 태어난 사람들은 특별한 운명을 타고납니다. 그들은 생각이 깊고 통찰력이 뛰어나며 주변의 미묘한 기운을 남들보다 훨씬 잘 감지하는 예민한 감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종종 중재자, 예술가 혹은 학자로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며 직관적인 지혜를 타고납니다. 이들의 운명은 예측할 수 없는 미묘한 변화를 겪을 수 있어 항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풍요롭고 깊은 내면 세계를 지니고 있으며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 모두를 끌어들이는 경향이 있어 강력한 영적인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성찰과 내면의 평화를 추구할 때 가장 큰 빛을 발합니다. 이날은 서양식의 생일 축하 개념과는 다르지만 한국에서는 이름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여 덕담을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늘은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별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라는 이름은 타고난 통찰력과 현명함을 상징하며 오늘 같은 숨겨진 기운의 날에는 그들의 예리한 직관력이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들은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보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현명한 길을 찾아낼 능력을 지니고 있어 주변 사람들에게 큰 도움과 영감을 줍니다. 이제 이 특별한 날에 우리가 행해야 할 전통과 의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은 실천들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고 다가올 계절을 지혜롭게 맞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1. 가을 맞이, 조용히 맞이하기. 목적. 다가오는 가을의 기운에 자신을 동화시키고 좋은 운을 집안으로 초대하며 새로운 계절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단순한 청소를 넘어선 영적인 정화 의식입니다. 준비물. 깨끗하게 정리된 집, 신선한 물 한 그릇, 간단한 곡물, 제철 과일 한 조각 또는 갓 지은 쌀 한 숟가락. 시기 및 방법.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을 깨끗이 청소한 후 동쪽을 향하거나 집의 정문 쪽을 향해 작은 상이나 깨끗한 곳에 신선한 물 한 그릇과 간단한 곡물을 올립니다. 가능하다면 향 한 개를 피우고 조용히 지난 계절을 되돌아보고 다가올 계절의 평안과 복을 기원합니다.
특정 기도문은 필요 없으며 진심을 담은 묵념이면 충분합니다. 의례 후 곡물은 몇 시간 동안 그대로 두었다가 과일이나 쌀은 가족이 나누어 먹고 물은 깨끗한 땅에 부어 자연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는 신성한 기운을 자신과 땅에 스며들게 하는 행위입니다. 2. 조상께 작은 감사 올리기. 목적: 가족의 뿌리인 조상님들을 기리고 그들의 보호를 구하며 가족 간의 화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의례는 거창한 제사와는 다른 개인적인 감사와 소통의 시간입니다. 준비물: 집안의 조용한 공간, 제사상이나 사진이 있다면 그 앞, 신선한 과일 한 접시 또는 맑은 물 한 사발, 깨끗한 천. 시기 및 방법: 늦은 오후나 초저녁, 집안의 조용한 구석에 작은 상을 차리고 준비된 곡물을 올립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거나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를 올립니다. 조상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하고 가족의 건강과 평화, 그리고 다가올 계절에 안녕을 마음속으로 기원합니다. 의례 후 곡물은 잠시 그대로 두었다가 가족이 함께 나누어 먹거나 이웃과 나눕니다. 이는 조상님의 복을 나누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3. 정화의 물 마시기. 목적: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명료함을 얻으며 남아있는 부정적인 기운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갈증 해소를 넘어선 내면의 청결을 위한 의례입니다. 준비물: 갓기로 올린 깨끗한 물 한 잔. 샘물이나 약수터물이 이상적이지만 수돗물도 진심을 담아 축원하면 충분합니다. 시기 및 방법: 잠자리에 들기 전 혹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눈을 감은 채 정화와 명료함을 얻겠다는 자신의 의도에 집중합니다. 물이 내면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을 상상하며 천천히 마십니다. 의례 후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거나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날의 미식 전통은 소박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숨겨진 기운의 날에는 화려하고 거창한 음식을 차리기보다는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소박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연의 은혜에 감사하고 다가올 가을 수확에 대한 기대를 담는 행위입니다. 제철 채소를 넣은 밥, 갓 수확하기 시작하는 채소들, 애호박, 버섯 등을 넣은 밥은 땅의 기운을 받아 건강과 풍요를 기원합니다. 호박죽. 늦여름에서 초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따뜻하고 영양가 높은 호박죽을 끓여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는 몸의 기력을 보하고 위장을 편안하게 하여 다가올 계절 변화에 대비하는 지혜로운 식탁입니다. 버섯전. 이 시기에는 산에서 갔다 온 버섯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신선한 버섯을 이용한 전은 자연의 선물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며 영양을 보충하는 좋은 음식이 됩니다. 이 모든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자연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천천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음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 숨겨진 기운의 날에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엄격한 금기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고들을 무시하면 예상치 못한 불운이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언행 금지. 이날은 섣부른 말이나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험담, 가벼운 농담 혹은 타인에 대한 비난은 삼가십시오. 이날은 말 한마디가 평소보다 큰 무게를 지니며 부정적인 기운을 끌어들여 불화와 오해를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 나중에 큰 문제로 돌아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2. 새로운 시작 회피. 중요한 새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사를 가거나
결혼과 같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이날 피해야 합니다. 숨겨진 기운의 날은 전환의 시기이지 새로운 시작의 때가 아닙니다.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기운이 흐르기 때문에 섣부른 시작은 불안정한 기반을 만들거나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계획하고 관찰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3. 다툼과 불화 조장 금지. 어떠한 이유로든 가족이나 이웃과 다투거나 언성을 높이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분노와 갈등은 집안의 영적인 분위기를 오염시키고 악한 기운을 불러들여 불운을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날의 부정적인 감정은 미래의 화해를 어렵게 만들고 가족 간의 불화를 고착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평화와 화합이 최우선입니다. 4. 큰돈 거래나 빚 금지. 큰 액수의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혹은 위험한 주식 투자와 같은 대규모 금융 거래는 이날 피해야 합니다. 이날은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기운이 강하게 흐르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는 손실을 초래하거나 장기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섣부른 판단은 재물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5. 환경 오염 및 낭비 금지. 자연의 풍요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물건을 낭비하는 것을 삼가십시오. 이 시기는 땅의 결실을 준비하는 때이므로 자연을 오염시키거나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는 땅의 정령들과 자연의 신들을 노하게 하여 다가올 수확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개인적인 결핍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밤늦게 혼자 외출 금지를 해가 진후 늦은 시간에 혼자 밖으로 나가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계절의 전환기에는 영적인 세계와 현실 세계 사이의 경계가 얇아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홀로 밤길을 나서면 장난스러운 영혼이나 부정적인 기운과 마주칠 수 있어 나쁜 꿈, 질병, 혹은 불운을 겪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라면 반드시 동행자와 함께하거나 부적을 지니는 것이 좋습니다. 7. 타인의 물건 함부로 다루지 않기.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거나 손상시키거나 동의 없이 가져가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모든 물건에는 주인의 기운이 깃들어 있습니다. 타인의 소유물을 경솔하게 다루는 것은 그 사람의 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도 카르마적인 빚을 지게 하여 비슷한 손실이나 불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8. 지나친 슬픔이나 애도 피하기. 물론 슬픔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이날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애도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슬픔은 우울하고 정체된 에너지를 끌어들여 다가올 가을의 긍정적인 전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슬픔의 기운이 개인의 삶과 주변 환경에 머물러 지속적인 불운을 초래한다고 믿었습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내면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손톱이나 발톱 깎지 않기. 옛날부터 특정 날에는 손톱이나 발톱을 깎는 것을 금기시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몸은 부모님께 받은 소중한 것이며 손톱이나 발톱 같은 작은 부분도 우리의 생명력이나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손발톱을 깎는 행위는 자신의 영적인 보호막을 약화시키거나 나쁜 기운에게 자신의 일부를 내어주는 것으로 여겨져 불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통, 지나친 욕심 부리지 않기. 이날은 균형과 겸손을 강조합니다. 지나친 욕심이나 탐욕은 자연의 조화로운 기운을 방해하고 오히려 손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계절의 정령들은 겸손하고 만족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반면 탐욕스러운 자에게는 재앙을 내린다고 믿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숨겨진 기운의 날은 우리에게 잠시 멈춰서서
삶의 흐름을 되돌아보고 다가올 계절을 겸손하고 지혜롭게 준비할 기회를 줍니다. 자연의 미묘한 신의 귀 기울이고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지혜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평안하십시오.